어,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했었어야 했는데 못하고요. 지난 화요일 일주일 전에 이제 이 호르몬 분비의 주기적인 변화이라는 이제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워낙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또 추후에 차차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혈액 내에서,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 분비 기관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분비가 되면 이제 혈액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혈액 안에서 이 호르몬이 어떻게 수송이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서 모든 호르몬이 다 생리적인 어떤 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분비된 호르몬은 어떤 그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비활성화된 상태로서 혈액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비활성화된 호르몬이 우리가 뭔가 어떤 그런 이 생명 활동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호르몬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 호르몬의 어떤 저장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생성 기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어떤 활성 정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용성 호르몬은요, 그 혈장에 이제 이렇게 그 용해가 됩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혈액 속에 용해가 되겠죠. 지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성 호르몬은 혈장이라고 하는, 이제 혈장은 그 혈액 속에서 이제 혈구를 제외한, 뭐 혈구는 하나의 세포니까 그 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덩어리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혈장의 용해가 되어서 합성 부위로부터 표적 조직에까지 이렇게 이제 수송이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조직에 호르몬이 도착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에서 그 조직 내에 있는 간질액, 세포 사이에 있는 그 간질액,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표적 세포까지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게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을 통해서 수송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호르몬은 간단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 수용성 호르몬과 달리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제 지질의 일종이니까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함께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제 티로신 유래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그중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서 혈액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대부분 그러니까 그 성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호르몬들도 마찬가지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내에서 그냥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서 혈액을 순환하고, 이 전체 호르몬 중에서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호르몬 앞에 free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걸 뭐 유리 또는 뭐 해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유리 호르몬은 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리라고 이렇게 좀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free라는 형태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free 호르몬은 이제 혈장 내에 있는 스테로이드 또는 갑상선 호르몬의 약 10% 미만만 이렇게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호르몬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어떤 이런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은 다 혈장 내 단백질,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제 T4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 T4 앞에 free T라고 하는 영어가 단어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티록신을 검사하는 항목이 그냥 T4도 있고 free T4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제 티록신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티록신은 99% 이상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때에 보통은 T4 검사를 하지 않고 프리 T4 검사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호르몬은 생리적으로 비활성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거든요. 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분자량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표적세포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수용체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혈장 단백질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해리가 될 때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 상태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액 검사를 할 때 T4의 총량을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어떤 검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할 경우에는 T4보다는 프리 T4를 더 이렇게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그 혈장 안에서 유리되어 있는 티록신의 양을 이제 조사할 수 있어야 갑상선 호르몬이 얼만큼 잘대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호르몬들이 다 해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백질을 결합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니까 이런 이런 호르몬과 어떤 이 단백질을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하나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에서의 어떤 생성 속도도 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가 또 보완책으로 뭔가 어떤 조직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생성할 수 있는 호르몬 양이 줄어들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이런 혈장 안에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던 그런 호르몬이 이제 하나의 저장고로서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호르몬이 이런 혈장 단백질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혈장에서 제거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이렇게 뭔가 저장하는 역할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 분비가 된, 특히 이제 성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갑상선 호르몬은 생성되는 그 분비 조직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런 그 단백질과 이런 어떤 결합 정도, 또 얼만큼 잘 해리가 되느냐 또는 얼만큼 잘 붙어 있느냐, 그런 생물학적인 활성 상태도 우리의 어떤 호르몬계의 어떤 그 기능에 밀접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단순히 호르몬이 잘 만들어진다,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생물학적인 활성 상태가 쉽게 이루어진다, 또는 생물학적으로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히신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호르몬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혈액 내에서 호르몬 수송, 그 중에서도 이런 혈장 단백질에 결합된 호르몬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